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폰 11 시리즈 가운데서 프로 맥스의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 아이폰을 처음으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이폰 11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에디터 A는 프로맥스가 많이 아쉽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거든요. 이 화면 자체가 밝으니까 밖에서 볼 때도 좋고, 배터리는 너무 오래 가서 만족스럽고, 카메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진짜 궁극의 변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제가 체감하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은 미끄럽다라는 거죠. 아이폰 11을 쓰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특히 크고 무겁고 미끄럽거든요. 11 프로도 미끄럽긴 한데 이 재질 자체가 손에서 약간 떨어지기 쉬워요. 심지어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렇게 앉으면 주머니에서 자꾸 탈출하거든요. 운전하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 책상 위에 이렇게 놓아뒀을 때 책상에 따라서 미끄러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상에서 생폰으로 쓸 때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라는 거죠. 전 거의 케이스를 쓰고 쓰는 타입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아까 살짝 만져보니까 미끄럽긴 하더라고요. 그쵸. 확실히 생폰으로 느낄 때는 좀 미끄럼이 큰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한손 모드가 사실 없는 수준이에요. 그냥 위쪽에 있는 화면을 터치하기 쉽도록 밑으로 내려주는 기능이 단데,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왼쪽 영역이 오른손으로 할 때는 터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 영역은 어떻게 해도 오른쪽으로 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팔을 대고 왼쪽을 터치하거나 왼손을 써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웃긴 모양 같아요.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데 왼쪽에 그 지구본 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터치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눌러서 키를 변경해줘야 된다는 게 한손 모드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애플이 손쉬운 사용에서는 그렇게 막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놨는데 정작 한손 모드는 반쪽짜리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아이폰 11 이후로는 거의 한손 모드는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폰 11도 특히 베젤이 넓어서 그런지 한손 조작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쵸. 아이폰 11은 특히 한 베젤 하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이게 3D 터치가 빠졌거든요. 전 그건 아쉬운지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아이폰 6S부터 계속해서 아이폰의 플래그십 폰을 매년 바꿔가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XS 맥스까지도 3D 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실행하든 플래시를 실행하든 웹서핑을 미리 보든 아니면은 키보드 타이핑을 하다가 커서를 이동하든 모두 힘을 살짝 줘서 조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지난번에는 잠을 자는데 이 플래시를 실수로 켜진 상태로 잠을 잤더라고요. 아침 되니까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터치만으로 조작되는 게 가끔은 좀 불안한 거죠.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다른 아쉬움도 있을까요? 이건 아이폰 11도 비슷한데 멀티태스킹은 사실상 극악에 가깝죠. 저도 그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죠. 정말 계산기 앱 하나만 써도 이걸 느끼는데, 예를 들면 카톡을 열어놓고 계산기를 켜놓고 실행을 하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그럴 때 카톡이 예를 들어 검색을 했어요. 제가 한 달 전의 내용을 검색을 해서 그걸 보면서 무언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앱을 오고 갈 때마다 그냥 카톡이 계속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검색하고 결과를 찾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산하고 또 찾고 검색하고, 이걸 10번 이상 하니까 나중에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계좌 이체할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확실히 느끼는 게, 애플이 아무리 날고 기는 칩셋을 달았으면 뭐예요? 이게 멀티태스킹 하나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그 초기 아이폰에 있는 아쉬움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진짜 미묘하게 버벅거리고 느려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데 가끔 카메라 모드를 바꾸거나 그냥 전후면 카메라만 바꾸는데 한참을 머물러 있거든요. 아니면 먹통이 되거나. 칩셋 자체가 빨라졌고, 그리고 운영체제를 통해서 실행 속도를 2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 앱에 따라서는 그 앱이 자체 서버를 거쳐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서버 속도 이상으로 빨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이게 정말 빠른 건가?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페이스 아이디가 편하긴 한데 여전히 누워있으면 안 되고 폰이 가로로 있어도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아쉽죠. 저도 아이폰 11을 쓰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선택할 때 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린 이 아쉬움들은 진짜 알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다가 넘어오시면 이게 무슨 멀티태스킹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아이폰 프로 맥스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케이스의 사용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이폰을 써왔기 때문에 크게 아쉽지 않겠구나 하신다면 괜찮은데, 정말 직접 써봐야만 이게 충격적이다 라는 걸 좀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손이 작거나 또 생폰으로 쓰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폰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이폰 11 프로가 그나마 나름의 차선책이 아닐까 싶은 거죠. 아이폰 11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언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다음번에는 에디터 L이 아이폰 11을 메인으로 쓰니까 한번 소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점들이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정말 만족하면서 쓰는 폰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운영체제에서 사실 지원하기로만 하면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소비자의 불편으로 남겨놓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차기 iOS에서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다 상세한 이야기, 디테일한 아쉬움들은 포스트 리뷰를 통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영상 설명 속 링크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